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 방정식의 세 번째 풀이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교과서에 있지는 않는데요. 2019년도 논문에서 미국인 수학 전공자가 정리를 해서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나중에 2차 함수를 배우게 되면 더 정확하게 세심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아직 우리는 2차 함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방법적인 부분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2차 함수 하고 나서 이 영상을 다시 끌어다가 한 번 더 설명을 할 테니까 오늘 방법을 잘 기억하시고 그때 그 영상하고 연결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소개하는 방법은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x제곱의 개수가 1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x제곱의 개수가 1. 어떠한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오더라도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 수가 있죠. x제곱의 개수로 양변을 나누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예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처음에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x제곱 빼기 2분의 7x 빼기 2분의 3은 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관심 있는 거는요, 알파, 베타 자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보가 딱히 없어요. 우리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물론 풀 수는 있지만 지금 근의 공식을 안 쓰고 풀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근의 평균을 이용을 할 거예요. 두 근의 평균을 이용하려면 일단 두 근의 합이 필요하겠죠.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차 고사에서 수학 점수가 80점이 나왔다. 2차 고사에서 만약에 수학 점수가 100점이 나왔다. 자, 이 학생은 평균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서 90점이 평균이 되는 거죠. 자, 이 2라는 것은 이 점수가 몇 개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알파와 베타의 평균을 구하려면 알파, 베타 두 개니까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딱 그 가운데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두 근의 합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근의 합을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쓸 수 있는데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배웠잖아요.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나요? 그렇죠. 마이너스의 x제곱의 개수 분의 x의 개수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의 x제곱의 개수는 1이고요. x의 개수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7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겹쳤으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여기는 어차피 1이니까 분모로서의 역할이 그냥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2분의 7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요. 이제 평균을 구할 텐데요. 두 근의 평균은 어떻게 되는가? 두 근의 평균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표현이 되고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아까 2분의 7이었으니까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미 번분수 개념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그 개념을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걸 모르는 친구들은 꼭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분수에 분수꼴이 있는 경우는요. 분모와 분자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주고 이 상태에서 분자 나누기 분모 형태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쯤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분수를 봤을 때는 위에 분자 부분이 앞으로 나누기에서 분모 부분이 나누기의 뒷부분으로 간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자가 2분의 7 나누기 분모 2 그래서 2분의 7 곱하기 2분의 1이 되어 4분의 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평균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알파라는 아이가 이쪽에 있고 베타라는 아이가 이쪽에 있습니다. 두 숫자 사이의 평균의 의미는 결국 이 두 수의 딱 정확하게 가운데 값이 되는 거죠. 자, 평균 값에서 베타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면 그 값을 지금 K라고 지금 모르니까요. K라고 둘 수가 있겠죠. 근데 거리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다라고 둘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거리는 K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알파라는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더니 평균 값에서 K만큼 뒤로 가시면 되죠. 베타는요. 평균 값에서 K만큼 앞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알파를 4분의 7 빼기 K 그 다음에 베타를 4분의 7 더하기 K라고 표현할 수 있다. 자, 이때 K는 0보다 큽니다. 왜냐면 거리니까요. 그죠? 평균에서 베타까지의 거리를 K라고 뒀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아직 쓰지 않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있죠? 네,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근의 곱은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x제곱의 계수분의 상수항이죠. 자, 그런데 x제곱의 계수는 1이고요. 상수항은 이 뒷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마이너스 2분의 3.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두 근의 곱은 또 다르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알파, 베타. 진짜 실제로 곱해보면 되잖아요. 위에서 알파가 4분의 7 빼기 k라고 했고 베타는 4분의 7 더하기 k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합차 공식을 이용해 주시면 앞에 있는 4분의 7의 제곱 빼기 그 다음에 k의 제곱 그렇죠? 뒷부분 kk 해서 k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2분의 3과 이 부분이 같아져야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3은 4분의 7의 전체 제곱 빼기 k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이너스 k 제곱을 왼쪽으로 이항시켜주면 k 제곱이고요. 오른쪽은 4분의 7의 제곱 더하기 2분의 3으로 숫자를 싹 다 모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k 제곱은 16분의 49 더하기 16분의 24가 돼요. k 제곱은 16분의 73이 됩니다. 자, 그런데 k가 0보다 크다고 했으므로 자, 루트를 씌워주시면 4분의 루트 73이 됩니다. 자, 이제 다 구했어요. 따라서 알파는 4분의 7 빼기 k라고 했으므로 4분의 7, 자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시면 빼기 4분의 루트 73이 됩니다. 따라서 4분의 7 빼기 루트 73이 되고요. 베타 같은 경우는 4분의 7 더하기 k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주시면 4분의 7 더하기 루트 7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파와 베타를 다 구할 수가 있었죠.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방법을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든다 였죠. 그리고 거기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근의 평균을 구합니다. 자, 두근의 평균을 구해서 그 평균에서 알파와 베타까지의 거리를 k라고 둬서 알파, 베타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 번 더 적용하여 두근의 곱을 생각해 주는 겁니다. 두근의 곱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k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k를 알파와 베타에다 다시 대입을 시켜주시면 답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